안녕하세요. 부모교육 강사 김지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제 주변에 신승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생각이 넘쳐나고 집중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답니다. 수업 시간이나 일상적인 활동 중에 딴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과제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한 ADHD의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조용한 기질을 가진 ADHD 아이들은 전형적인 ADHD 증상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며 종종 조용한 ADHD 또는 비주류형 ADHD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과잉 행동이나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는 주의력 결핍 증상보다는 내면적인 주의력 결핍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주요 증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용한 ADHD의 특징으로 본다면 첫 번째, 성격적 특성을 볼 수 있는데요. 즉, 내향적 성격이 좀 많아서 활달하지 못하답니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거나 혼자 노는 것을 선호하고요. 조용한 성격이 많아서 외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보인답니다. 두 번째, 주의력 문제인데요. 집중력이 부족해서 과제나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요. 부주의함이 있어서 세부 사항을 쉽게 놓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느린 반응 속도 때문에 과제 수행의 속도가 느리답니다. 세 번째, 조직력과 계획성 부족인데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되지 못하고 계획 및 시간 관리 부족이 체계적이지 못하답니다. 네 번째, 감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탓을 많이 하고 자신감 부족을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좌절에 한번 빠지면 자기 회복력이나 회복 탄력성이 많이 낮습니다. 다섯 번째, 기억력 문제인데요. 단기 기억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일이나 배운 내용을 자주 까먹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이 낮아서 혼자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놀이보다는 혼자 놀기를 즐기고요. 의사소통이 소극적이라 대화나 질문이 아주 작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방식이 과도한 분석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걱정이 엄청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의외로 다른 친구들보다 풍부하다 보니까 엄청 창의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예로 우리 소설 속에 나오는 빨간 머리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ADHD를 겪는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내면의 생각 과부하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많이 쌓입니다. 두 번째, 감정 억제인데요.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면으로 많이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집중력 결핍인데요. 학습이나 일상활동에서 쉽게 집중력을 잃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지연된 과제 수행인데요. 과제나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고 동기부여가 어려워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평가가 낮고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불안인데 자신과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갖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남한테 부탁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7번째, 감각, 민감성인데요. 소음, 빛 등이 있어서 환경적 요소에 예민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8번째, 자신감 결여인데요.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은 조그만 일에도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9번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인데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을 하지 못해 조그만 일에도 많이 조심해야 하거든요. 10번째, 학습 지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나를 배우더라도 계속 반복된 학습을 하게 됩니다. 11번째, 정기복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하고 수없이 마음속으로는 많이 힘들어 한답니다. 12번째, 상상력이 과도하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스스로 현실에 부딪혀서 생각하기보다는 상상의 나래를 엄청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현실성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13번째, 정신적 피로인데요. 내면에서 감정을 억제하고 느끼는 피로감이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14번째, 눈에 띄지 않는 증상인데요. ADHD의 전형적인 외형적 행동이 없어서 쉽게 어른들이 놓칠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이러한 세분화된 키워드들은 조용한 ADHD를 가진 아이들의 다양한 내면의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용한 ADHD 증후군 특징으로는 첫 번째, 부주의, 산만한, 약속, 세부사항이 있고, 두 번째, 내성적 성향, 차분함, 문제인식, 어려움, 문제 해결, 3번, 느린 작업 속도, 집중력 유지. 이 속에는 작업 완료,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작업하는데 집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과 일을 미룸으로써 끝까지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게 있고요. 네 번째, 우울감과 불안감, 좌절, 우울, 불안감, 행동이 혼란스럽고 자신감이 결여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고립감.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이 어렵고 인간관계, 그 다음에 고립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이들의 성향인데요. 첫 번째, 내향적 성향의 아이인데요.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들. 두 번째, 높은 감수성의 아이.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는 성향의 아이. 세 번째, 완벽주의 아이. 작은 실수에도 큰 부담을 느끼며 높은 기준을 스스로 부과하는 아이. 네 번째, 과묵한 아이. 대화나 의견 표현에서도 소극적이고 자기 생각을 잘 드러나지 않는 아이. 다섯 번째,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의 아이. 도움 요청을 어려워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의 아이. 여섯 번째, 순응적 태도의 아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에 따르는 경향의 아이를 말을 합니다. 일곱 번째, 과잉 책임감이 있는 아이인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역할에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는 아이인데요. 여덟 번째, 사회적 불안.
낯선 사람이나 새로운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경향의 아이고요. 9번째, 내적 갈등. 외부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면적으로 다양한 감정적 갈등을 겪는 경우입니다. 10번째, 자신감 부족의 아이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도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이들의 성향이었습니다. 조용한 ADHD를 겪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면 좋은 방향입니다. 첫 번째, 개별화된 학습 접근인데요. 아이들의 집중력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맞춘 개별화된 학습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심리적 안정 제공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 소그룹 활동 참여입니다. 대규모 활동보다는 소규모 그룹 내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해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네 번째, 정기적 피드백과 격려. 정적인 피드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감정 표현을 연습하게 해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과 연습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학습 도구와 기술 활동. 주의력을 개선하고 집중력을 돕는 다양한 학습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 사회적 기술 강화. 역할놀이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부모 교육 및 교사 교육, 조용한 ADH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이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열 번째, 스트레스 관리 기법 훈련, 심호흡, 명상, 운동 등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조절 기술 훈련입니다. 11번째, 일관된 일상 루틴. 예측 가능한 일과 루틴을 제공해 안정을 주고 주의력 향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12번째, 감정 기반 접근법. 아이의 감정을 발견하고 이를 제공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인 중 조용한 ADH를 가진 사람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니퍼 로페즈라는 가수인데요. 그녀는 자기의 ADHD를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키아누 리브스가 있고요. 이 배우는 조용한 형태로 연기를 하는 배우입니다. 미셀 오바마. 미셀 오바마는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형태를 가진 조용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그녀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서 ADHD의 도전을 극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설 속의 해리포터요, 또 조용한 ADHD의 특성을 지닌 인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의 방식으로 ADHD를 관리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조용한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문제를 내적으로 처리하며 외부에서 보이는 행동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저의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저희 아이의
조용한 ADH를 발견한 건 초등학교 때 발견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책도 많이 보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였었는데, 약을 먹이니까 더 다운이 되어서 약보다는 조금 더 제가 다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에게 요리도 시키고 그 다음에 같이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학교 3학년쯤 돼서 노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음악을 보컬을 시켰고요. 그러고 나서 부산 예대에 보컬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전공을 보컬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요. 아이는 자기를 믿고 기다려주는 어린이 있을 때 비로소 웃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마음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세요. 아들, 엄마가 사랑해.